주가 자산간 비교의 인종철입니다. 작년 이맘때 자산 배치 전략을 짜서 이제 좀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 배당, 그죠? 연간 배당 분배금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낙폭 손실, 우리가 이제 MDD라고 그러죠. Maximum Drawdown 계산해서 이 정도 손실을 예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 이 정도의 단단함과 이 정도의 성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좀 어젯밤에 제가 이제 배치하면서 최근에 이제 리밸런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공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좀 다시 짜봤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공격 대략 60%, 수비 40%, 뭐 58, 42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좀 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투자의 세계니까 이렇게 적어도 6개월 동안 이제 유지를 한다는 그런 마음, 적어도 1년 동안 유지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짜봤거든요. 짜서 새로운 상품들이 그런 거를 좀 제 수요를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다면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인 그 변화만 말씀을 드리자면 구조적 성장 중에서 공격 성장 비중을 10%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10%, 20%로 늘렸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AI의 여건이 코스트 오브 에퀴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의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성장성은 더 올려주는, 성장이 더 일어나는, 물론 이게 이제 빈부격차에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월 고용보고서를 보면은 확실히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드러납니다. 그건 이제 다음 달 돼서 2개월 연속 그런 트렌드가 보여지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또 이번 달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 고용자들의 임금 이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0.1% 월간으로 했을 때. 그러나 슈퍼바이저리, 즉 매니저나 아니면은 이 임원급들을 제하고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반대로 월간으로 0.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연율로 하면 2.4%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고액 연봉을 받는, 예를 들어서 호텔의 지배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금을 깎고 들어가고 아니면 해고된 사람들이 반대로 있는데, 반면에 청소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텔러라든지 앞에서 콘시에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임금이 좀 늘어났을 수도 있고 고용이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지금 데이터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이런 걸 쓰기 시작하고, 그죠? 챗GPT 플러그인을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런 문화가 되면은 이런 게 더 향후 뭐 3, 4개월 뒤, 미국에서는 5, 6개월 뒤에 데이터에 더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주식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미리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큰 변화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제가 자산 배치에 있어서 좀 크게 다르게 생각하는 건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AI의 혁신 때문에 어떤 드라마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대본이 있다고 하면, 그죠? 스크립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영화로 만들거나 게임으로 그걸 변환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을 대부분 로봇과 AI가 해 나아가는, 많은 부분을 더 해주는 그런 향후 10년 혹은 5년 후의 시대가 된다고 하면 인간은 이제 더 유희를 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적은 비용으로 오락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게임과 아니면 이제 드라마, 이런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걸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말고 뭐 디즈니를 투자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누가 이길지 모른다. 그럼 저는 반드시 둘 다 투자한다고 보고요. 이제 이것도 한국에 또 웹툰 앤 드라마로 검색하면 ETF가 하나 나오고요. 미디어 콘텐츠도 ETF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 밑에 거는 이제 주로 음악에 좀 더 집중이 돼 있고, 위에 거는 영상물, 드라마 이런 쪽에 더 집중이 돼 있는, 웹툰이나 이런 쪽에 더 집중이 돼 있는 ETF입니다.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나 전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많이 배치했던 뭐 산업재와 RLY 실질 자산은 비중을 많이 좀 축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창출도 좀 많이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를 통해서 현금을 꾸준히 좀 소득을 올려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좀 전 배치를 한 거고, 고액 연봉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하실 돈이 꾸준히 들어오시는 그런 사업의 구조가 있다고 하면 반대로 이쪽 오히려 공격적 성장, 구조적 성장 이쪽으로 돈을 더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배치 예를 들어서 그만큼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10 정도를 더 배치할 수 있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7,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종합채권이나 이런 수비자산에 3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다 그걸 또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이쪽으로 가서 너무 공격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큰 변화가 있다면은 그동안 우리 국내에 없었던 커버드 콜 전략을 쓰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성장 배당주 SCH라는 걸 복제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월배당을 하면서도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뭐 중기 우량 회사채 같은 ETF도 있고요. 이건 뭐 이것도 월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더 좋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법인이 투자한다 그러면 더 좋은 측면도 있고요.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던 회사 그런 ETF들을 그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ETF들을 한국 시장에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선택권이 넓어진 거죠. 이런 걸 좀 더 배치를 할 수가 있었고요. 더 소개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가 워낙 이제 안정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평균 한 60%씩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분배금까지 다 합치면 토탈 리턴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늘렸고요. AI 시대에도 요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약간 더 늘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장기채 가격이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아직도 그래도 좀 쌉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안정을 취하면서 성장 기업들이 가면서 또 이제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장세일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향후에 한 3개월이 뭐 이제 SVB 뱅크가 파산하면서 결국에는 지역 은행들의 신용 창출, 즉 대출을 해주는 양이 많이 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도 나올 겁니다. 슬로우즈라는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노이즈가 있으면서 채권 장기채 가격이 국채 가격이 좀 올라가다가 또 좋은 성장 뉴스가 있고 이러면 다시 그 가격은 떨어지면서 주식은 또 올라가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적어도 3.5% 수준을 준다고 하면은 이런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수할 시점은 적어도 시장에 공포가 없을 때, 그렇죠? 다들 이제 평온해지고 좋은 뉴스가 많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을 때,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CNN의 Fear and Greed Index가 뭐 중립 이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채권의 가격이 매력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 좀 이제 조금씩 사자 이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AL에는 뺐습니다. 이쪽으로. 그 WB죠. 고위험 회사채 중에서 등급이 가장 높은 거는 이쪽으로, 공격 자산으로 이제 다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다른 거래소나 지갑을 통해서 보유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현물 ETF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롱텀으로 보고 선물 롤오버를 할 때 이제 가장 유리한 거를 액티브하게 좀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넣었고요. 왜냐면 이제 나스닥이 떨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는 사는 걸 사실상 이번 은행 위기에서 우리가 처음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한번 경험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XZ라고 해서 요건 이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렇죠? 주식시장이 통상 공포에 휩싸이면은 약간 정도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이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는 그 전에 이제 제가 한국과 중국 거는 이제 안 넣었었는데요. 왜냐면은 워낙 작년만 해도 뭐 2,900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한국 자산을 넣는다는 게 좀 그랬지만은 이제는 이제 상당히 그래도 지수가 2,400대지 않습니까? 한국 자산을 좀 이제 편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채권 가격도 떨어져 있는 거고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그리고 주식 자산도 그때에 비해서 고점 대비해서는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할 거는 위안화 자산을 좀 배치를 하자. 중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불호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위안화 자산은 배치를 하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설명할게요. 이제 위안화 자산 중에서 배치해야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전기차하고 태양광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중국 자체 수요로도 좀 그 기업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전기차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바로 또 중국이고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국의 이제 반도체 ETF 보면은 지금 EPS가 기업의 이익이 계속 떨어지는데 가격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게 중국 개미들의 이제 투기심이든 뭐든 아니면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거든 이런 중국이 핵심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에 분산해서 그 ETF에 투자를 하자. 이게 다 한국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 좋게 봤는데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 좀 보유를 할 필요가 있다. 배당을 꾸준히 잘 주니까 요걸 이제 위안화 자산 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으로 좀 편입을 시키면 어떨까,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런만비, 그러니까 위안화 고위험 회사채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걸 검색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일부 좀 배치를 해서 월 소득, 월 배당을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다시 중구난방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공격 성장 쪽을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러셀 1000, 미국의 1000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지표를 한 500개 미만이 된 기업을 이제 배치를 한 거고요. 요건 이제 혁신 기업들, 그죠? 혁신 기업들,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200개를 이제 모닝스타에서 매년 추출해가지고 투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LK는 상당히 유명한 ETF죠. 그래서 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중 굉장히 크죠. 엔비디아 비중도 크고 그런 ETF고, 반대체 ETF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SMH라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적어도 40% 이상 되어 있는 로봇 관련한 이제 보츠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ETF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소부장을요. 그래서 이게 일본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ETF가 한국의 또 코덱스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고, 그것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지만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2차 전지나 전장 이런 부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 ETF가 3사가 있습니다. KB스타, 타이거, 그 다음에 코덱스 다 있는데, 사실은 3개를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비중을 지난주에 한 4분의 1 정도를 덜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덜어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분야고 또 미국이 우리한테 의존할 수 있는 분야고 중국과 어떤 면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분야도 있는 부분이고 협력도 잘하고 있는 분야이고 하니까 이렇게 좀 해보자. 그리고 그 ETF에 이제 없는 종목들이 뭐 현대차나 LG전자니까요. 요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R 주식이라고 하죠. R 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ETF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솔루션을 이제 R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결코 추천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참고로 하시라는 거죠. 요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현금 흐름을 주는 거는 미국 배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코덱스에서 이제 있습니다. 이게 DIVO라는 거를 복제를 한 거거든요. 사실 따라 한 건데 이제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고요. 커버드 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할 때는 오히려 손실이 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나스닥 100 커버드 코드는 이거 타이거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Y라는 고위험 회사 중에 액티브 ETF입니다. 이건 PGM에서 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YBB나 XBB는 WB 등급, 그러니까 고위험 회사체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 XBB도 있고 HYBB도 있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 FALN, ANGL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게 WB 정도면은 지금 현재는 5.5%에서 6.5%의 그런 연간 배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꾸준하고요. 월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LC는 달러 표시의 통화가 아닌 그렇죠? 각국 정부의 국채입니다. 국공채인데 자국 통화로 돼 있는 그런 ETF죠. 그러니까 중국 국채 비중이 한 10% 됩니다. 그 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고 HYEM이나 KHYB는 기업입니다. 이머징 마켓의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거고요. 이제 한국 우량 회사채 뭐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한 6% 정도 주고요. 소울 배당 같은 경우에 3.5% 줍니다. 3.5%. 그리고 이제 월 배당 상품들이고요. 그다음 중기 우량 회사채 우리나라에 있는 중기 우량 중기 정도의 만기의 우량 회사채에 배치를 해놓은 거죠. 홍콩 상장 하이힐드 같은 경우 8% 넘게 주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한 이제 성장을 해주는 유틸리티, XLB, XLP 미국의 수비 주식 중에 이제 대표죠.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VGIT는 중기 국채, 그 다음에 STIP는 물가 연동채입니다. 단기 물가 연동채. 그 다음에 이거는 물가 연동채인데 다 이제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미국 이외의 물가 연동채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많이 줍니다. 연간으로 한 7% 넘게 지금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그 다음에 초장기 국채, 미국 거. 그 다음에 한국 것도 지금 가격 비싸졌으니까 좀 싸지면은 살만한 게 KB스타에서 나온 30년 인핸스드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상장된 위안화 장기채, 국채도 좀 보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강조하는 것도 여기 물가채를 우리가 좀 가짜 ETF를 그렇죠? 이것도 물가채고 물가채. 지금 현재는 물가채를 좀 보유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 회사채, 투자 적정 등급이죠. 중기 회사채, 장기 회사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들이 폭락하는 가운데 해지를 좀 해줄 수 있는 자산 한 3% 정도 가지고 있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1년에 예상할 수 있는 분배금은 3% 정도, 성장 7%. 그다음 원화 기준으로 MDD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으면은 극심한 이제 공포의 상태가 와도 그때 이제 팔고 나와도 한 1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달러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런 국채 가격이 막 30%씩 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